병원의 차가운 복도 끝에 김재성 씨는 눈을 감고 서 있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의 고요함을 깨고 있었다. 임신 9개월을 맞이한 아내 이미영은 입원 중이었다. 쌍둥이를 낳을 예정이었고 김재성은 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순식간에 산산조각났다. 방 안에서 들리는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늦어지고 마침내 정적이 찾아왔다. 이미영의 마지막 비명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쏟아지는 것은 공허한 침묵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오랜 시간 그가 견뎌온 고통이 일순간에 밀려왔다. 우리 미영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얼굴은 차갑고 손에는 모자를 들고 있었다. 그 의사는 김재성의 눈을 피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아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딸은 무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김재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저 혼자서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아내를 잃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그 순간 찾아왔다. 그는 그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때 두 딸이 눈에 들어왔다. 그 작은 두 생명은 그에게 하나의 이유를 주었다. 나는 너희들을 키워야 한다. 그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그는 이 미영이 남긴 두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영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이전에 따뜻했던 가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방에는 미영이 좋아했던 꽃병, 그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김재성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미영과 함께했던 날들을 되돌아봤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을 외면할 수 없었다. 두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그는 마음속으로 두 아이의 미래를 그리려 했지만 불안감이 그를 가로막았다. 나는 두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 의문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김재성은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갔다. 두 아이는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의 마음속에서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든 밤마다 그는 미영이 떠난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저 혼자서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때마다 미영, 내가 너희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걱정하며 몇 차례 도움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무엇이든 혼자서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밤 그는 너무 지쳐 쓰러졌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던 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기적처럼 그 마을의 한 여성, 김혜정이 그에게 다가왔다. 김혜정은 마을에서 출산 도우미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김재성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우유가 있다면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2병의 우유를 건네주었고 그 우유는 그의 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작은 도움이 김재성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다짐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이다. 며칠 뒤 김재성은 다시 아이들을 돌보며 목재를 자르고 장작을 패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 그의 손은 갈라지고 피곤에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미영에게 약속했던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지나며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고 김재성도 점차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좋아했던 것들, 어머니가 웃던 모습, 어머니가 사랑했던 노래들을. 그렇게 그는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잊지 않게 해주었고 아이들도 점점 더 자라나면서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는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의 삶은 점차 평온해졌다.
김재성은 자신이 미영의 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김재성은 매일매일을 이겨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고된 일도 많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두 딸이 그에게 남겨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몇 년이 흐르고 김재성의 삶은 점차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두 딸 지민과 지은은 이제 어엿한 소녀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민은 언제나 똑똑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지은은 내성적이고 조용했지만 그녀만의 깊은 사고와 섬세한 마음을 지닌 아이였다. 김재성은 여전히 매일 목재를 자르고 가구를 만들며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가 품고 있던 꿈은 하나였다. 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가 쌓아놓은 나무와 도구들 속에서 어느 날 마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작은 학교가 두 딸에게 다가올 기회를 제시했다. 교육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김재성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 내가 다 팔아서라도 너희 둘을 꼭 학교에 보낼 거다. 그날부터 김재성은 더욱 힘차게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가구를 만들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목재를 판매하며 작은 돈을 모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선택을 비웃었다. 여자 아이들이 뭐 했어? 결국 결혼하면 떠날 텐데 그 돈을 왜 쓰는 거냐? 그들의 비웃음은 여전했다. 하지만 김재성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두 딸의 미래였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였다. 그는 매일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너희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열심히 배워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를 전했다. 너희는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어느 날 지민이 집에 돌아오며 말했다. 아빠, 학교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돈이 모자란데 내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에 김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민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 역시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바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였다.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마을에서 처음으로 열린 장터에서 가구를 팔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가구들을 하나씩 진열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장터에서의 하루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먼지와 땀,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두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가 판매한 가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다. 그 돈으로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이 모자랄까봐 여전히 불안했다. 결국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했다. 지민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지은은 천천히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김재성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마다 그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도 잘 해냈다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는 그들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랐다. 그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을 보고 있을 때면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딸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재성은 점차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는 매일 일을 하며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주 홀로 있을 때면 공허함이 찾아왔다. 비록 딸들은 사랑스러웠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완벽한 아버지가 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어느 날 지민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조금 쉬세요. 그 말에 김재성은 잠시 멈칫했다. 아이들이 그를 걱정해준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딸들이 이제는 그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렇다. 나는 딸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후 김재성은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이어갔다. 가구를 만들고 사람들과 거래를 하며 때때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력과 끈기를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지민이 첫 번째 학기 성적을 가져왔다. 성적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아빠, 내가 잘했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김재성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그래, 너희가 해냈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지민과 지은은 점점 더 성장했다. 그들은 나이를 먹어가며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갖기 시작했다. 지민은 학교에서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지은은 여전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유지했지만 누구보다도 깊은 생각과 진지함을 지닌 아이였다. 김재성은 두 딸이 다르게 자라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의 고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교육과 기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혼자서 노력했다. 하루는 지민이 갑작스럽게 학교에서 돌아오며 말했다. 아빠,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요. 지민은 늘 밝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김재성은 늘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민이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또다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되었다. 내가 잘 해주고 있는 걸까? 이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도와줄게. 그 말이 끝나자 지민은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고 김재성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김재성은 두 딸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적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김재성은 오직 두 딸의 성장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한 번도 없었던 큰 변화가 찾아왔다. 김재성은 우연히 마을 사람들로부터 하나의 제안을 받았다. 그 제안은 그가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마을의 유일한 학교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가와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김재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두 딸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김재성은 처음에는 그 제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동안 그는 딸들에게 최선을 다해 교육을 시켜왔지만 누군가 그들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난 뒤 그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스쳤다. 하지만 딸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 김재성은 마침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후 지민과 지은은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매일 더 열심히 공부했고 김재성은 그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내었다. 그들의 미래가 점점 더 밝아 보였고 김재성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다. 두 딸이 이 교육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점점 더 성장할수록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성은 딸들에게 단 한 가지를 가르쳤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달려가라. 그리고 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매일을 살아갔다. 지민과 지은은 그런 아버지의 말을 믿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고 김재성은 그들이 이룰 모든 성취가 자신을 넘어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지민이 말했다.
아빠, 우리가 다 성장할 수 있겠죠? 김재성은 그 말에 대답했다.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나는 항상 뒤에서 지켜볼 것이다. 그렇게 김재성은 두 딸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중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지민과 지은은 점점 더 성장했다. 그들의 꿈은 점점 더 확고해졌고 김재성은 두 딸을 위해 더욱 많은 것을 준비했다. 이제 두 딸은 학교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그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김재성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다. 그러나 그도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 딸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강하게 느껴졌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만으로 충분할까? 하루는 지민이 집에 돌아와 말했다. 아빠, 우리는 대학교를 가야 해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김재성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항상 딸들이 자랑스럽게 자라나길 바랐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김재성은 지민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다시 결심했다. 무엇이든 할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날 저녁, 김재성은 잠들지 못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가구를 만들어 팔며 돈을 모았지만 이제 그 금액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도와주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때 김재성은 자신의 가구 가게를 더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더 많은 고객을 맞이하고 더 많은 가구를 팔아야 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닥친 현실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김재성은 딸들의 미래를 위해 그 무엇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는 매일 가게에서 일을 하며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민과 지은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 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재성은 마을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한 대기업이 마을에서 가구를 대량으로 주문한다는 소식이었다. 김재성은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그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가구를 더 많이 만들고 고객을 더 많이 맞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대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결국 김재성은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 계약 덕분에 그는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 돈을 모아 지민과 지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김재성은 더 이상 재정적 어려움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딸들에게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지민과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김재성을 따뜻하게 안았다. 아빠, 고마워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김재성은 딸들의 얼굴을 보며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딸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재성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딸들이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다. 그는 그들이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딸들에게 늘 말하곤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자신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재성이 자신의 삶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지민과 지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김재성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했다. 그가 만든 가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나갔고 그의 이름은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 김재성은 단순히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딸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로서 존경을 받기 시작했다. 그 후 지민과 지은은 대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지민은 그동안 꿈꿔왔던 항공학을 공부하며
지은은 공학을 전공하면서도 항상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힘차게 나아갔다. 김재성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딸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의 최선이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지민과 지은은 대학에서의 첫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맞이했다. 두 딸은 집에 돌아와 김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학 생활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항상 꿈과 목표로 가득 차 있었다. 지민은 항공학을 공부하면서 자주 말하곤 했다. 아빠, 나는 꼭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될 거예요. 내가 그 꿈을 이루면 아빠에게 비행기를 선물할 거예요. 지은은 항공학을 전공하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언젠가 공학 분야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며 포부를 밝혔다. 저도 언젠가는 큰 기계 프로젝트를 맡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아빠 덕분이에요. 김재성은 두 딸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꿈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지민과 지은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성은 두 딸을 믿고 있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최선이었고, 그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재성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의 가구 가게는 이제 많이 알려졌고, 그로 인해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 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손끝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의 전 생애를 걸고 만든 노력과 꿈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이 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는 가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 후 김재성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 두 딸과 저녁을 먹으며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두 아이가 대학에 가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한정적이라는 걸 느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그 말에 지민과 지은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지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우리는 이제 아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치면 아빠가 더 이상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말에 김재성은 마음속에서 큰 울림을 느꼈다. 두 딸이 이제는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자신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고마워. 지민, 지은,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하다. 그러나 지민과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빠, 그게 아니에요. 아빠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힘든 일을 이겨내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에요. 김재성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두 딸이 이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했다. 그 후 김재성은 계속해서 가구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품질의 가구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다. 그러나 그가 가구를 만드는 것 외에도 이제 그는 가게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가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그의 가구 가게는 점차 커져갔다. 이제 그는 가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김재성은 마을의 큰 축제에서 가구를 전시하기로 했다. 그가 만든 가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날 이후로 그의 가구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다. 그가 만든 가구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재성은 그 어떤 성공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두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각자의 꿈을 이루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의 진정한 목표였다. 그래서 그는 두 딸에게 항상 말하곤 했다.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다. 지민과 지은은 김재성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그들만의 길을 걸어갔다. 두 딸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내며 그들이 꿈꿔왔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갔다. 김재성은 그들을 지켜보며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바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바로 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김재성은 그동안의 고된 노력과 희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두 딸은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자리 잡으며 자신감을 얻었다. 지민은 항공학을 전공하면서 그가 항상 꿈꾸던 파일럿이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고, 지은은 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 그들의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김재성은 뿌듯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그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 덕분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그가 더 이상 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더 이상 하루하루 힘겹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두 딸이 더 이상 그의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을 찾아가는 독립적인 사람들로 성장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지민이 대학을 마치고 첫 번째 파일럿 면허를 취득한 후 큰 회사에서 취직 제안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일이었지만 동시에 김재성에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지민은 서울로 떠나게 되었다. 그녀의 새로운 직장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재성은 마음속으로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걱정되었다. 너무 멀리 가면 내가 도와줄 수 없잖아.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민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나야 해. 나는 네가 행복한 길을 가길 바란다. 지민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아빠, 내가 아빠 곁을 떠나도 언제나 아빠를 생각할 거예요. 저도 이제 아빠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김재성은 속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다. 지민이 이제는 더 이상 그가 늘 옆에서 지켜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김재성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지민이 떠나면서 생긴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그는 그 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민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그녀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과거를 떠올렸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더 이상 딸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 않는 것이었다. 딸들이 자신들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이제는 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지은도 대학을 마친 후 한 대기업에 입사하여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갔다. 김재성은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해온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두 딸이 사회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었고, 이제는 그들이 그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재성은 또 하나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가구 가게가 점차 성장하면서 그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딸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두 딸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을 잘 이끌어가고 있었고, 김재성은 더 이상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대신 그는 두 딸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기로 했다. 너희가 언제나 힘들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해줄 거다. 그 말은 김재성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지민이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지은은 그녀만의 방식으로 사회에서 자리 잡아갔다.
김재성은 그들을 보며 마음이 벅차올랐다. 이제는 더 이상 가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되었다. 딸들이 자신들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그는 그들에게 배운 것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느낀 소중함을 잊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것이다. 김재성은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커피숍에서 지민과 지은을 만났다. 두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민은 이제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며 지은은 대기업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두 딸은 모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었다. 김재성은 그런 딸들을 보며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점차 자리를 비워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이 그들에게 바쳤던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이제는 그들의 자립적인 삶을 만들어준 것 같았다. 아빠,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민이 말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매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김재성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내가 더 이상 집에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허전해지기도 하네. 지민과 지은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독립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김재성은 그들을 가슴속으로 축복했지만 그들의 성장을 보며 자식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대로 두 딸은 이제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들을 위한 삶은 이미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김재성은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매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다. 그동안 그의 삶은 두 딸을 위해 살아온 것이었고 이제 그들이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가 가진 것은 단 하나, 자신이 만든 가구와 그동안 모은 돈, 그리고 두 딸에 대한 사랑뿐이었다.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주는 의미는 크지만 그는 이제 그것들이 그에게 무엇을 남길지 몰랐다. 그는 매일 아침 일을 하러 나가면서도 마음속에서 자주 고민했다. 내가 더 이상 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그러나 그는 점차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딸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들이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집, 그들이 지친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김재성의 집이었다. 그의 사랑과 희생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 김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어요?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요? 김재성은 잠시 놀랐다. 지민이 그렇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즉시 대답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냐? 저녁이 되자 지민은 김재성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민은 서울에서의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느낀 점들을 말하며 아빠, 내가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내가 직접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실감해요. 김재성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렸지만 동시에 딸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며 기뻤다. 그래, 내가 스스로 서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도 기쁘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힘들 때 언제든지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곳이 집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지민은 아빠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제가 아무리 독립적으로 살고 있어도 아빠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큰 존재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김재성은 지민의 말을 들으며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는 여전히 두 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제 두 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김재성은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자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그 후 김재성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두 딸을 위해서만 살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만족하고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동안 쌓아온 가구 가게와 자신이 만든 모든 것들은 그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딸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이 성장한 만큼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딸이 각자의 길을 잘 가는 모습을 보며 김재성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는 두 딸이 자랑스러운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들을 응원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재성은 어느 날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평온한 삶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두 딸은 이제 사회에서 자리 잡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민은 이제 서울에서 항공사 파일럿으로 일하며 지은은 대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두 딸은 자랑스럽게 성장했고 김재성은 그들 덕분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평화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구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고 사업도 점차 안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두 딸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왔지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어느 날 김재성은 마을을 산책하면서 이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예전에는 가구를 만들고 팔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 일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노인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인생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지. 그 노인의 말은 김재성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동안 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왔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 그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자신도 남을 돕고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김재성은 자신의 가구 가게를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구를 만드는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는 마을의 청년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가 가르친 기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김재성은 매일 일을 하며 가구를 만드는 일 외에도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느꼈다. 그가 만든 가구는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더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김재성은 이제 가구를 만드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살았다. 그 일은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지민과 지은은 김재성을 찾아왔다. 그들은 이제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자신들만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마을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아빠,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일은 결국 아빠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에서 시작됐어요. 아빠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지민이 말했다. 아빠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셨어요. 지은은 그렇게 말했다. 김재성은 두 딸의 말을 듣고 그동안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돌아보았다. 그는 그동안 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그들이 이제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었고 김재성은 그 길을 지켜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생각에 만족감을 느꼈다. 김재성은 마지막으로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더 이상 딸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미 자립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아버지의 존재뿐이었다.
김재성은 결국 자신의 삶을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배운 중요한 가치, 즉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다. 김재성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 나갔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헌신과 자식들의 성장은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더 많은 이야기와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